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38포인트, 0.22% 상승한 2009.13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9% 하락한 631.1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런 강세 흐름은 미국과 중국이 오는 10월 초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 덕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 모처럼 만에 1,200원 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3.30원 하락한 1,196.90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지난달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모처럼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 이거래일째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그간의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또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우리 시장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양기미 전문가님 그리고 척봉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랜만에 아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간이 좀 나가가지고 조금 섭섭한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 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주 흐름도 짚어주시고 오늘장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라는 거는 참 심리전인 것 같고요. 지금 딱 전쟁 직전에 싸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의 시세 흐름들을 좀 살펴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지수를 보기 전에 미증시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가량의 증시 자체가 굉장히 이제 횡보를 하고 보합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 등락이 한 달 동안 반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스닥인 다우존스 등등의 지금 3대 주요 지수도 박스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제장 같은 경우는 또 미중 무역 협상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박스권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지만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볼 때 오늘이 좋아지면 내일까지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보실 때도 또 미국 뭐 경제 지표들의 뭐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 오늘 마감을 하면서 의장의 발언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서 일단은 오늘의 빨간불을 켜서 이제 우리 증시가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좋아진다라고는 아직까지는 좀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관계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컸어요. 선물이든 현물이든. 근데 수급 상황들이 좋아지면은 일단 좀 챙겨요. 일부 좀 챙기는 전략도 가져가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명절주기 때문에 이 명절주에 의한 현금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으면 좋았겠죠. 근데 어제장에 미증시가 좋았어요.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는 장 초반에 갭상승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시세보다는 관망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코스피 증시를 보시면 2,000포인트가 딱 기준이에요. 올라가도 2,000포인트, 떨어져도 2,000포인트. 그래서 2,000포인트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더라도 올라갈 때도 이제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는 2,000포인트. 이게 계속 싸움이 공방되는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제
확인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증시의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의 움직임들도 2,000포인트를 지지를 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밀리고 올라가고 이게 등락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자금 이동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명절 주간만 아니었으면 추가적인 시세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하루 일찍 찾아옵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2,000포인트 기준에서 수급들이 들어왔다가 또 2,000포인트 아래의 수급들이 또 반영이 되는 이런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불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단기적인 시세에 의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 잘 가다가 오늘 파란불을 켜가지고 약보합세로 이제 마감을 하니까 조금 또 오늘 또 섭섭하긴 한데요. 자, 오늘도 개인이 이끌어가면서 좀 지수 방어에 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기관 또 오늘 팔자세를 보여줬거든요. 일단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업종들이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의 이제 바이오 제약주, 시가총액 상위주가 거의 다 바이오주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위가 이제 IT 종목인데 저는 항상 코스닥 증시가 잘 나갔을 때 보면은 바이오가 잘 가거나 IT가 잘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IT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주변 상황을 보시면은 뭐 10월 달에 뭐 미중 협상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10월 달에 중국과 미국이 만나가지고 뭔가 큰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뭐 협상을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빅딜 없이 그냥 뭐 흐지부지 지나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IT 쪽을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께 지수 보면서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월봉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900선까지 갔던 그때 막 뉴스에서 그랬죠. 막 1000포인트 돌파한다. 그게 이제 작년 1월 달인데 지금 1년 하고도 지금 9개월째인데 지수가 거의 뭐 500선까지 지난달에 떨어지면서 지난달에 어쨌든 뭐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저는 우리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바닥을 찾고 막 올라가는 종목들 IT가 대부분 여기에 있거든요. 이런 종목 투자하신 분들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는 그대로 그냥 보유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방송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그 가장 쟁점인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화웨이예요. 이 회사도 이제 IT 기업이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트러블이 있는데 거기에 중점적인 기업이 반도체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IT주가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은 IT가 가장 좋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 자체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쨌든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도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또 준비한 히든 종목도 이런 것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IT 종목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추리를 지금 잘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DKT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이요, 장 초반부터 쭉쭉쭉쭉 올라서더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29.88% 급등을 하면서 1,6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그래요, 요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올라갔는데 오늘 갑자기 쏘아 올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또 기대감이 좀 굉장히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대감인가요? 일단은 이제 갤럭시 폴드폰이 정식 출시를 했다라는 기대감에 의한 상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베를린 쪽에서 가전제품 박람회를 하면서
이 삼성 휴대폰과 그리고 LG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을 지금 현재 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제품 쪽으로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반영이 된 거는 맞지만 일단은 DKT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세를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이제 갤럭시 폴드 정식 출시 부품 공급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런 휴대폰 출시를 하고 나면은 추가적인 다른 재료가 없느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5G 테마주라는 거예요. 5G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고 조금 숨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5G 안테나 부품을 공급을 하고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뭐 전파 기지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외의 종목들도 충분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는데 이제 DKT는 이제서야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서 일단은 다음번에 이 DKT가 5G 테마주로서도 충분히 대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들고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상한가를 가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보시면 12,000원대에 대한 부담감, 12,000원대에 대한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보실 때 추가적인 시세보다는 일부 정도는 일부 뭐 챙기는 전략이라든지 혹은 이전에 보유하신 분들도 12,000원 부근에서의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과열 흐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라면 이제 시장이 지금 조금 뭐 반영이 되고 추가적으로 좀 시세를 받쳐준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저 추가적인 시세 혹은 이제 다른 뭐 재료에 의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빨리 갔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대비해서 뭐 다른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 폴더블 관련주들은 시세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DKT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런 휴대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부품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이라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면은 이제 시각을 조금 바꿔서 5G 쪽으로 시각을 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단기 과열 좀 주의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보실 때도 오늘의 상한가의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12,000원에 대한 매물 구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일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KT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적품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에이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요, 오늘 뚝 떨어졌습니다. 28.69% 뚝 떨어지면서 8,4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볼까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사실 걱정이 없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었던 모습인데, 오늘 뚝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네, 이게 오늘 이제 정치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오늘 그중에 이제 온종일도.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이쪽이었는데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제 2심 오늘 네.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 원래 이제 이 정치인들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직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상태라서 이렇게 되면은 아직 이제 뭐 항소하거나 돼도 넘어가면은 좀 더 이어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또 당선 무효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뭐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 관련주를 알려졌던 에이텍이 좀 급락이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사실 아침에도 딱 보면서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아침에 쭉 팔고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정치인 관련주들이 그렇지만 선거에 당선이 돼도 하락하고요. 낙선을 해도 하락하고요.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나면 보통 하락을 많이 해요. 전 이번에 그 조국 후보자 관련된 종목 역시도 뭐 임명이 9일 날이 있을 거라고 지금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뒤까지도 그 관련주가 더 추가 상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인 관련 종목들은 연예인이랑 비슷해가지고 화제성이 클 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실망감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온 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조금의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도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이게 2018년도 6월 달에 급락했던 적이 있었죠. 이때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10,000원이었던 주가가
그 뒤로 한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은 오랫동안 보유해서 언젠가 살아나겠지 이런 기대감보다는 일단 종목을 파시고 교체하셔서 더 우량한 종목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 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하이트 진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5,0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1.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26,200원까지 올라서면서 종가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네요. 25,9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우리가 9월 3일이 매수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요. 갑자기 쭉 쏘아 오르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여전히 그 위에서 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네. 우리가 터치를 했지만 또 위로 좀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혹시 지금 팔지 않고 보유하신 분들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일단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이 우리나라 이제 뭐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으로 일제 불매운동 수혜주로서 많이 이제 움직였던 종목인데 사실 지금 이 시기에 불매운동 종목이 움직이는 종목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한때 막 화제가 됐다가 지금은 약간 지금 잠들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이트지를 혼자 독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종목을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께 딱 드렸을 때도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 종목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는지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수급이 있는데 이 종목을 누가 사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좀 사고 있어요. 또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편입을 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기존에 먼저 매집을 해놓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같이 가세해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매운동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소형주인데 하이트진로는 굉장히 대형주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좀 하락하면서 증시에 자금 유입 효과가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를 보니까 이런 걸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 효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아직 꺾였다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이미 수익 많이 보고 계시고 또 수익질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목표가를 한 1,000원 정도만 더 올려서 한 27,000원 정도. 그 가격이 이제 이전에 작년에 만들었던 뭐 고점이랑 비슷한 구간인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고점인데 일단 1,000원 정도는 더 올려서 봐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리를 돌파한다면 그 위로는 저도 얼마만큼 갈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현재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27,000원 목표가 추가 목표가를 잡아 드릴 테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상향 조절해서 수익들 더 챙기시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하이트 진로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7,000원까지 바라봐도 좋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양계비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모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3일이고요. 목표가 7,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어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5,91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내 조금 힘이 빠지면서 1.3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아직까지는 커다란 흐름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 자율주행 테마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5G요. 어제 그렇게 이제 죽나 했는데 오늘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처럼 살아났거든요. 이 5G 종목들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모 이렇게 5G 먹어가지고 자라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라나겠죠. 자라나야죠. 그리고 이제 뭐 에스모의 시세가 둔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테마가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자율주행에서 부품을 공급하고 납품하는 회사들은 아직 시세 자체가 가만히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시청자분들께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해 주셔야 되고요. 자율주행에서 오늘 이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시세가 좀 나왔지만 그 외에 부품 쪽들은 오히려 이제
조용조용하는 이제 수렴하고 이제 응축해 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S모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상에서 움직임들은 아직은 수렴 중입니다. 수렴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대를 시가 이하에서 5,750원 이하까지 눌림목 가격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 오시면은 이 가격 전략 그리고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못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가격 전략 동일하기 때문에 시가 이하에서 5,750원대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 그대로 유지할 거니까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직까지의 뭐 시세가 크지 않다. 주가를 보시면요. 아직은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를 보시면 아직은 탄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주 중에 거의 대장격으로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성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시세 자체가 없어요, 오늘. 화면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수렴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종목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테마에서 이슈를 받고 수급을 받아주고 그때의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서 이제 종목들이 올라간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가장 최저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모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손절가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모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진한 히든 종목에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OLED가 나왔습니다. 핵심 소재주. 아까 폴더블이 나와서 약간 연결되는 건가요? 이제 폴더블 쪽과 연관을 지어도 되겠지만 이제 OLED 하면 또 우리가 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도 또 충분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테마 자체가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한쪽으로 봐서 그러면 이거 휴대폰 쪽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빛을 쏘는 곳들은 다 OLED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쪽으로도 OLED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핵심 부품 소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OLED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납품 회사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OLED 쪽도 그렇겠지만 반도체 소재, 핵심 소재주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여기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예요. 이번에 그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도 리스크들이 굉장히 컸지만 우리 한국 쪽에서 또 정부에서 제대로 이제 투자를 해주고 연구기비 비용을 제대로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성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생각하실 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면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 한번 유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 보면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상장된 반도체 종목 중에서 최상의 수급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둘 중에 하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나 봐요. 둘 다 받고 있습니다. 오. 일단은 이 기업은요, 네. 자회사에서
정말 이제 매출도 잘 나는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고요. 얼마 전에 상장됐어요. 이제 8월 달 정도에. 그래서 7, 8월 달 정도에 이제 상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상장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주기 때문에 충분히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수와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도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뭐 다른 종목들보다 그리고 매출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혹은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한번 유출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회사고요. 앞으로 전망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 좀 추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7월이나 8월 중에서 최신에 상장한 종목 중인데 반도체 종목을 하고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과 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 어떤 걸까요? 일단 제가 8월달 상장 종목이 많지는 않았어요. 몇 개가 없어서 좀 네네.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마음속에 이거다라고 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좀 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신규 상장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님 말씀하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맞는 조건이거든요. 한번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이제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ELA 장비를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또 최근에 뭐 폴더블 폰이나 OLED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말씀하신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 OLED 중에서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글쎄요. 신규 상장주 8월 달에 종목이 제가 알기로 1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요거 좀 찾아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힌트를 좀 들어보고 나서 좀 알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조금 신중하게 그러셨는데요. 그럼 세 번째 힌트 들어보고 다시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귀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가 봐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으니까 또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랑을 주고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성장성 동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기업에서 신규 소재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액 물질을 이제 만들고 여기에 대한 이제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LED 핵심 소재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반도체 공장을 할 때 핵심 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한국 기업들도 일본에 수입을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이 기업만의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굉장히 좋은 회사고 하지만 일단은 이제 삼성 쪽으로 이제 뭐 협력사라든지 납품을 하는 회사들은 보통 원익 IPS라든지 뭐 비아트론이라든지 AP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있지만 덕산 네오그룹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힌트를 아주 빵빵하게 주셨는데요. 우리 적풍 전문가님 10개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빨리 찾으셨어요? 뭐 마지막 힌트를 다 주셨네요, 그냥. 네, 덕산이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상장된 회사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바로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뭔데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맞춰주세요. 문자 보내보실 것 같은데. 네네. 네, 지금 화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재, 뭐 OLED, 2차 전지 뭐 이쪽에 해당되는 종목인데 이거는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공모가가 있어요. 상장하는 종목이. 근데 공모가가 19,000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가를 지금 오늘 막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막 그동안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서 막 이 종목 이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막 그랬었던 여론들을 좀 뒤집는 그런 오늘 한판 승부가 좀 나왔다고 생각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정답은 요쪽 덕산 테코피아가 아닐까 생각돼서 이걸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덕산 테코피아 맞죠? 라고도 와 있고요. 예쁘시다고 양귀비 전문가님 하면서 덕산 테코피아 화이팅! 이렇게도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귀 비비비 하면서 덕산 테코피아 계속 오고 있고요. 오늘 저 헤어스타일 잘 어울립니다 하면서 하트도 뿅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확실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힘쓰도 보이고 ASP 시스템도 보이고요. 저 오늘 백설공주 같다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자, 일단은 덕산 테코피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맞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맞는 것 같으니까 네, 정답은 문자. 잠시 뒤에 공개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귀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굵직굵직한 대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활을 건 투자.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게 달려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뭘까요? 네. 지금 이제 독일에 아까 양귀비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독일에서는 IFA, 이제 독일판 가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뭐 삼성, LG, 뭐 중소기업들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신제품들을 공개를 하고 뭐 연설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많이 잡히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내용이 지금 우리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계속해서 밀고 있잖아요.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걸로 다가올 것이냐. 뭐 미래 뭐 기술 발전하면 좋긴 한데 결국에 여기로 귀결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IT 분야에서 지금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 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산업, 굉장한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쪽에 대해서 한번 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열어보고 다시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음, 3년 뒤가 나왔고요. 또 궁금한 게 지금의 4배 수준인 40조. 그러니까 지금도 10조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큰 시장에 사실 이렇게 명함을 내밀 만한 회사가 많이 없어요. 그나마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서 좀 그나마 명맥이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그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이거를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지금 관련주가 우리 증시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아직은 많이 움직이진 않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먼저 선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부분도 있고요. 요 시장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시장이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혁명이 진행돼서 우리 생활이 점점 개선이 될수록 이 시장 자체도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 분야에 투자를 해놓으신다면은 저는 아마 뭐 내년이나 후년이나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아마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좀 큰 종목이라 큰
분야를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양기배 전문가님, 우리 저폰 전문가님께서 뉴스를 봤으면 다 알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양기배 전문가님 늘 뉴스 챙겨보시고 이슈 챙겨보시니까 어떤 곳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40조 시장에 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 뭐가 있을까요? 네, 뉴스를 하루 종일 보는데. 네, 일단은 40조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4차 산업 쪽에는 바로 인공지능이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하면 4차 산업 하는 인공지능, 거기에서 또 로봇 관련 주까지도 같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하면은 로봇이에요. 그럼 로봇 하면은 또 자율주행 쪽도 있겠지만 이 제조용 로봇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하면 빅데이터를 또 생각을 해야 돼서, 그래서 지금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먼저 떠오릅니다. 일단 데이터 솔루션 하면 보통 데이터 솔루션 하면 보통은 아무래도 오픈 베이스를 생각을 하게 되죠. 오픈 베이스 하면은 여기에서 또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데이터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가 자체도 보시면은 단기 바닥에서 이제서야 슬슬 반등이 나오는, 이게 또 수급을 받아주면서 또 4차 산업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과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급 상황들을 보면은 좀 의도치 않는, 원하지 않는 좀 수급들이 나와서 일단은 좀 기관계 매수가 살짝 잡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과 뭐 LG 뭐 대기업의 사활을 걸었다라고 하니까 로봇 관련주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로보스타 쪽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또 제종 로봇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4차 산업 쪽으로도 충분히 엮여있는 종목이라 일단은 로보스타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으로 두 종목 한번 유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은 두 종목으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 정부 정책 수혜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네. 10월에 무슨 발표가 예정되어 있나 봐요. 네,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이 분야에 대해서 관련 정부 정책을 이제 공개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정확하게 어느 날짜인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뭐 추석 지나고 또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금방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지나기 전에 편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아까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좀 잘 짚어주신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 시장을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랑 로봇 쪽으로 나눠주셨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가까운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찾으시려면은 요 키워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쪽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NPU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경망이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서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쪽에 좀 해당되는 그런 기술력인데, 그쪽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전에 삼성이 3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2배 이상 뛰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삼성이랑의 연관성도 하나 보고 있고, 다음 달에 나올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도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두 가지 재료가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들을 잘 조합해서 검색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몇 종목이 좀 추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NPU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신경망이요? 네네. 신경망과 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셨고, 또 삼성과 또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로보스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하면 데이터 솔루션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가 이 시기였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을 보시면
이틀 전에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인공지능 쪽으로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시기가 엊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 솔루션 쪽으로 생각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주가 흐름들도 충분히 그 시기와 조금 맞물리면서 수혜 역할을 해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유출해 보시면서 문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는 링크 제네시스입니다. 라고도 와 있고요. KLM 맞나요? 라고도 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칩 만드는 회사 넷패스인 듯 하면서 뉴로모픽 칩 NM500입니다. 하면서 넷패스일 듯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아래는 양계비 전문가님께 지금 덕산 테코피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화이팅 하는 메시지까지도 계속하고 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덕산 테코피아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많은 분들이 맞춰주셔가지고 오늘 큰 선물을 이렇게 여기저기 더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VIP 체험권도 있지만 우리가 수익을 또 선물로 주셔야 되니까요.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물보다 수익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서 수급들이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참 힘들고요. 그리고 뭐 수급이 들어와도 다음날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선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기가 가장 최적일 것 같고 주가 위치를 보시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수급들에서 추가적인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로 제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룩스, 덕산 하이메탈을 동시에 같이 보시면 그 주가 위치도 함께 동시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주가 위치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 월요일 날 시초가죠.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이에요. 17,0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500원입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하실 때, 눌림목까지는 18,000원이라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시초가에서 바로 따라잡지 마시고 눌렸을 때 조금씩 이제 시초가 내일 아침에 장 분위기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시초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 초반에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는 관망하시면서 추가 눌림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매매를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눌림목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 꼭 기억하시면서 가장 안전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덕산 테코피아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18,000원 라인대의 눌림목 구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2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적풍 전문가님. 네. 우리가 또 이 거래일 만에 또 달성을 하고 더욱더 큰 수익을 또 바라봐도 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 종목 네. 어디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공개 방송을 제가 밤에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좀 땡겨서 진행할 텐데 9시 반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도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히든스탁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지난번에 하이트진로에 이은 후속주가 되겠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 우리 거리 3일밖에 없잖아요. 3일 안에 저는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도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주에 기분 좋게 수익을 내고 또 추석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 드리는 종목이니까요. 오늘 딱 종목 받으시고 나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거래 딱 들어가시면 되는 그런 종목으로 음. 준비했으니까 아까 보니까 정답을 못 맞추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부분은 제가 공개 방송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월요일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계비 전문가님,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을 보실 때 아침 시장이 좋으면은 이번 일주일이 다 좋을 것 같고 아침 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이번 일주일이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의 시장을 보지 마시고 보지 않은 시장까지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 2,000포인트가 돌파되면서 여기저기 많이 떠들썩할 거 이제 뭐 상승장이다 뭐다 이런 시장으로 그래서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되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혹은 지금 좀 모자란 내용들도 더 확인을 해줘야 되고 기사도 더 많이 봐야 되고 종목 더 많이 봐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장이 올라가니까 따라잡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거는 수급이 정말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그런 종목들, 뭐 덕산, 뭐 테코피아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선 수급들이 좀 부진하다, 부족하다 하는 종목들은 낙폭 과대부터 시작을 하세요. 낙폭 과대부터 횡보하는 종목들로 일단 종목들이 이제 선별하시면 오히려 이런 옥석 가리기에 정말 진주 같은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수급들이 계속 붙을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낙폭 과대 종목들을 오히려 선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전이고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이기 때문에 손바뀜이 정말 빠르게 나올 겁니다. 변동성도 빠르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는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미증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아침 장 초반의 분위기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빠르게 손바뀜이 나오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좀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게요. 다음 주 추석입니다. 적분 전문가님, 추석을 네. 앞두고 있는 월요일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이전까지는 원래 명절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현금화를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한 뭐 재작년까지 얘기고요. 작년부터는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현금화를 시키지 못하시고 그냥 그대로 명절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거든요. 오히려 더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달라진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올해도 지금 현금화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가 됐고 그래서 종목들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장 사실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연휴 동안에 저 미국에서 우리는 쉬지만 쉬지 않는 다른 나라 국가들에서 악재가 나와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는 IT주 같은 경우는 뭐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좋을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 종목들은 마이웨이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장기 성장 가능한 그런 업종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일단 저는 IT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도 있겠죠. 네, 1순위 일단은 IT라는 거 잊지 마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시장에서 막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정치인 관련주 한번 급등했죠. 그리고 뭐 자동차 쪽도 한번 급등 한번 했었고 막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는데 이게 이슈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그 다음번까지 올라가는 텀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잘못 물리신 분들 그 부분이 위험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거로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저풍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